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바로 시술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거의 제 나이보다 어리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정말 이게 다 관리의 힘인 것 같거든요, 저는. 관리의 힘인 것 같은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은 관리에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관리 받느라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관리들 중에서 정말 제일 추천드리는 것들 5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그동안 해봤던 시술들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정말 볼살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사진을 봐도 저 볼이 터질 것 같이 되게 볼살이 많아가지고 얼굴형이 그렇게 이렇게 갸름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젖살도 되게 많았고 잘 붓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지금 거의 6년째 윤곽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V라인 쪽이랑 이쪽과 그리고 여기 이중턱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이중턱이 너무 심해서 요즘에 이중턱 주사를 또 맞고 있거든요. 윤곽 주사로 정말 좀 비싸기로 유명한 여기 대표 원장님께 거의 6년 정도 주사를 맞고 있는데 정말 대만족을 하는 시술이에요. 처음에 상담 받았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진짜 지윤님은 이 윤곽 주사 맞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장난하시나? 약간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요렇게 돼? 라고 했는데 진짜로 요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많았거든요, 볼살이. 그래서 그 주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금단 증상이 생겨버려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얼굴에 볼살이 또 막 생기는 것 같고 라인이 다시 이제 없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또 그때 다시 예약을 해서 맞고 있는데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병원 중에 하나이고요. 제일 추천드리는 시술로는 저는 윤곽 주사를 1위로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정말 세련돼진다고 해야 되나? 얼굴형이 되게 세련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고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기 이중턱도 진짜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한 몇 회차 좀 집중적으로 맞아서 많이 없어진 건데 이렇게 여기가 엄청 많이 이제 막 얘기할 때 보면은 막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사를 맞았더니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윤곽 주사를 맞고 있고요. 이 윤곽 주사는 한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6번 정도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회차 정도 맞았고 2번 더 남았는데 2번 더 맞으면은 더 이제 라인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윤곽 주사가 잘 맞았던 케이스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지니어스라는 레이저예요. 제가 사실 1년에 한 2번 정도는 탄력 레이저를 맞거든요. 써마지나 울세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써마지 울세라를 몇 년째 하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맞았다고 해서 막 얼굴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탄력이 차오른다든지 라인이 정리됐다 이런 느낌은 크게는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제 수면 마취도 하고 진행을 하고 했지만 이게 와 진짜 드라마틱하게 한 번 해가지고 진짜 되게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관리하는 셈 치고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울세라 써마지를 맞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소개받은 병원에서 지니어스라는 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너무 비포 앤 애프터가 되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게 어떤 20, 30대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40, 50대, 뭐 60대 분들도 하시는 그런 레이저인데 되게 그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볼이 처지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기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근데 그 지니어스를 1회 했는데 완전 진짜 무슨 10살은 어려진 느낌으로 탄력이 확 붙는 거예요. 애프터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혹해가지고 제가 한번 받아본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지니어스 효과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기 턱살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울퉁불퉁 처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제 젊을 때는 나이가 어릴 때 이렇게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지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니어스를 딱 하고 나면은 진짜 얼굴이 이렇게 빡 올라붙고 이 라인이 딱 올라간 느낌? 요런 데가 이렇게 싹 매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레이저를 할 때 이제 목까지도 다 하는 편인데 너무너무 만족을 해서 이제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하고는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탄력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가도 지니어스를 딱 하면 와 진짜 확 탄력 오르는 느낌?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후에 점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레이저인데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운타임이 조금 있어요. 이게 그 딱지 같은 것들이 좀 앉아서 한 일주일 정도는 다운타임이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세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첫 번째 때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때는 약간 많이 빨개지고 좀 어두워지는 느낌? 이게 화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빨갰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다른 피부색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탄 느낌이 살짝 든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씩 돌아는 오지만 정말 이거만한 저는 탄력 레이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네, 그래서 꾸준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건 좀 예전에 했던 건데요. 새살침 시술입니다. 새살침 시술이 이게 모공과 여드름 흉터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좀 받아봤었거든요. 그때 좀 받다가 이제 몇 회 하고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되게 효과가 좋았던 시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여드름이 많이 나서 여드름 파인 흉터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있고 되게 깊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살침이라는 이제 침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난 부위가 이렇게 자라나는? 이렇게 자라난다고 해야 되나?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되게 많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사실 여기 막 미간이라든지 볼 이런 데 되게 좀 깊게 파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술을 좀 몇 회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코 같은 경우에는 코도 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건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코 쪽은. 그래서 요번에 조금 다시 한 번 더 받아볼까. 그때는 사실 뭐 이런 흉터보다는 여드름이나 피부결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다시 흉터보다는 그런 케어를 위주로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여드름이 제가 거의 안 나요. 나이도 좀 있고 또 관리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결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흉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살침을 좀 시작해 보려고는 합니다. 다만 새살침 시술이 좀 다운타임이 좀 오래가요. 한 10일, 한 2주 정도는 딱지가 되게 좀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라미네이트인데요. 제가 이게 두 번째 라미네이트거든요. 첫 번째 라미네이트는 왜 했냐?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의료사고가 있었거든요. 라미네이트를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하나만 하면은 너무 좀 티가 나다 보니까 그냥 6개를 한 번에 붙였단 말이죠. 작년부터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6년 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제가 이제 치실을 하다 보니까 사이에 뭔가 음식이 끼면서 여기가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색이 생기기 시작해서 최근에 다시 그 원데이 라미네이트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고 정말 큰 병원이에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거기서 그냥 비싸지만 그래도 비싼 거를 또 해야 또 오래 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원데이에 해버렸습니다. 이제 6개 하다 보니까 이 끝에 마지막 이빨이랑 너무 차이가 나서 되게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8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연결이 쫙 되게 이렇게 스마일 라인으로 되도록 만들었는데 되게 편했어요. 뭔가 하루 만에 한다는 게 굉장히 편했고요. 다만 살짝 이쪽에 앞니 쪽에 살짝 뭔가 얼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건 리터칭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귀찮아서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기술이 너무 좋아진 거를 확실히 느꼈고 너무 간편했다. 근데 가시기 전에 디자인을 충분히 공부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딱히 공부를 안 하고 가가지고 그냥 그때 가서 허겁지겁 그 병원의 모델 이빨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연예인 이빨 대충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했는데 약간 디자인은 제가 완전히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전 약간 좀 얄쌍하고 조금 더 세련된 이빨을 원했는데 지금 좀 너무 통통하고 귀여운 이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빨이 또 되게 사람의 이미지를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좀 공부하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또 이 이빨이 또 막 통통하고 귀여운 게 또 매력이 있는 것도 같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딱히 막 엄청난 불만은 없어요. 조금 더 세련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덜 통통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뭐 크게 불만 없이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다시 하고 나서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아요. 치실을 잘못했다가 이 사이에 공간이 생겨버리면 또 변색 생길까봐 되게 조심히 칫솔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래쪽을 하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라미네이트는 한 번 하면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계속 문제가 생기면은 몇 년마다 바꿔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돈도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라미네이트를 바꿀 때마다 아무리 최소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갈게 돼요. 왜 우리도 네일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거 기존에 있던 네일을 갈아내는 작업에서 내 기존의 정상적인 손톱들도 조금 이렇게 갈려 나가듯이 정말 최소 삭제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얇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빨은 안 건드리는 게 가장 건강에 좋긴 하다. 사실 뭐 치과 의사분들도 치열 진짜 안 좋은데 교정 안 하시잖아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왜 치과 의사들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정도 안 하시고 라미네이트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지? 했는데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들도 알고는 있지만 또 미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건. 근데 사실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치아가 예뻐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확실히 진짜 라미네이트가 만족스러운 것 같긴 해요. 이빨이 되게 예뻐져서 웃을 때도 되게 예쁜 느낌이 들고 이가 되게 사람의 얼굴의 인상에 엄청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가지런하고 하얗고 정돈된 느낌이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치만
정말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갈아내기도 해야 되고 계속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시더라도 최소 삭제 추천드려요. 너무 막 옛날에 완전 심만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또 지금 1년만 이빨을 쓸 게 아니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도 쓸 거니까. 그리고 5번째는 피코토닝입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주근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여름에 햇볕을 받으면 바로 색소가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서핑을 한번 했는데 서핑을 하고 나니까 엄청 색소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소로 유명하다는 병원을 소개를 받고 피코토닝을 받았는데 한 10번 이상 받으니까 진짜 많이 옅어지고 얼굴도 하얘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색소가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다른 문제들이 안 보이다가 이게 좀 잡히고 나니까 또 다른 모공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선크림을 굉장히 잘 발라주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다른 시술들은 보톡스, 눈가 보톡스, 미간 보톡스, 턱 보톡스, 그리고 자갈턱 이렇게 맞아봤는데요.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미간과 자갈턱입니다. 뭐 눈가와 턱도 되게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기가 눈썹뼈가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만 이렇게 똑똑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눈썹뼈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평평해지면서 조금 더 인상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길 맞아주면은 이제 주름도 좀 예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간 보톡스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자갈턱 보톡스 여기도 제가 지금 맞은 지 좀 돼서 좀 많이 말할 때 막 엄청 여기 자갈지진 않는데 이걸 맞기 전에는 여기에 엄청 자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막 힘주고 있는 느낌? 여기 턱 밑에 내가 막 힘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 막 생기니까 너무 안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갈턱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말할 때도 이렇게 뭐 심하게 여기 자갈자갈 이런 느낌은 없어져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턱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꾸준히 맞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막 이게 막 엄청 드라마틱해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이제 주기적으로 맞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눈가 보톡스는 제가 여기 이제 주름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눈가 잔주름이 생기니까 살짝씩 눈가에 이제 스킨 보톡스처럼 맞는데 이것도 너무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해서 조금씩 자제는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좀 관리가 그래도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이게 여기가 막 너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걱정이에요. 이게 눈가 보톡스를 안 맞자니 주름이 생기고 또 맞자니 내성 생길까 봐 걱정이고,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기는 그런 보톡스를 좀 있다면 조금씩 이제 맞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볼륨 쪽으로 가보자면 저는 볼륨 쪽으로는 에스테필과 필러 그리고 울트라콜 이렇게 3가지를 해봤어요. 울트라콜 같은 경우에는 뭐 콜라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필러는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콜라겐 재생이라고 하니까 더 피부가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팔자 부분이랑 눈 밑부분 이런 데 에스테필을 제가 광대, 앞볼 이런 데를 맞았어요. 살짝 앞볼이랑 팔자 이런 데를 맞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 밑이 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밑에 이제 울트라콜을 좀 맞았고요.
그리고 팔자도 좀 맞아봤어요. 근데 눈밑은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만족을 했는데 팔자는 울트라 컬러 잘 안 채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한 10번은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불만족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팔자 쪽은 이제 최근에 필러를 맞았어요. 필러는 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팔자에 필러 맞으면 움직인다. 어차피 또 꺼진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번 맞아보자. 필러는 맞아보고 별로면 또 녹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맞았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진짜. 원래 여기가 완전 많이 꺼져 있었는데 여기를 좀 깊은 층에 이제 주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차오른 느낌이 들고 물론 처음보다는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도 많이 개선된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고요. 나중에 너무 빠진다든지 또 어떤 걸 해야 될지는 또 그때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실리프팅이랑 뭐 귀족 수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진짜 팔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방 이식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팔자는 진짜 노답인 것 같기도 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술 부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주름도 저는 주기적으로 필러를 맞고 있어요. 목주름이 저도 되게 심한 편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데 이제 꺼진 부위나 이런 데는 살짝 이제 뭐 PDRN 필러 이런 것들로 조금 이제 계속 채워주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꺼진 부위에 필러로 채워주니까 되게 좋아진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맞아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주베룩이 또 목주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필러 대신 한번 주베룩을 맞아볼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레이저도 뭐 여러 번 맞아보고 했지만 레이저로는 이 깊어진 주름들을 접어진 부분들을 채워줄 수 없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저는 필러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테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테필은 약간 콜라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빵해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필러는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에스테필 같은 경우는 좀 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요. 제가 여기에 이제 인디언 주름이 좀 있고 앞볼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볼이 좀 생겼단 말이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 차오르는 느낌. 이것도 뭐 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되게 저는 만족스러운 느낌? 필러는 딱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팔자 부분에 이렇게 만져보면 결절이 생기긴 했었어요. 여기 턱 밑에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뭐 없어지는 것 같고 딱히 뭐 만졌을 때 만져진다 뭐 이런 거라서 딱히 그렇게 신경은 안 쓰였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좀 앞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만족스러웠던 시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필러로 돌아가서 이마 필러를 맞았거든요. 제가 여기 중앙 부분이 꺼져 있었어요. 여기 양쪽에 여기 눈썹뼈 부분은 튀어나와 있고 중간은 꺼져 있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되게 남자 이마처럼 막 돼 있고 막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채워야지, 여기랑 여기만 살짝 채워야지 하고 이제 맞았는데 진짜 반은 만족하고 반은 만족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일단 이게 제가 딱 채워지고 싶은 부분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볼록한 이마 되게 싫다. 정말 자연스럽게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지금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약간 여기가 너무 밑에만 튀어나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쪽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는 또 꺼져 있어. 그래서
양쪽에 그런 경사가 다른 느낌? 여기가 너무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랑 여기 이제 관자놀이랑 이 이마 사이에 그 홈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가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중에 맞고 나서 보니까 이마 필러가 정말 그 부위만 딱 채우기가 되게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빡 깔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양을 많이 넣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터칭을 한다고는 하는데 전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게 뭔가 이제 여기 경사랑 여기 경사가 다르고 약간 여기가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녹일까 싶기도 하고 지금 고민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볼륨이 생기니까 확실히 동안 느낌은 되더라고요. 여성스러워진 느낌, 그리고 어려 보이는 느낌은 드는데 살짝 아쉬운 거죠. 살짝 이런 라인들이 아쉬워서 이걸 녹이고 다시 할지, 아니면은 뭐 녹이고 뭐 콜라겐 시술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이마를 할 때 마취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두피가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다시 감각이 한 달 지났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 그래서 이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긴 한데 약간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냥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약간 볼륨 생기고 여성스럽고 좋네.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각이 다르고 여기가 뭐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두피의 감각이 좀 둔해졌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든다. 그래서 좀 고민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스킨 보톡스, 뭐 리쥬란, 엑소좀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 두 개 차이를 크게는 못 느끼겠는데 확실히 그거를 맞고 나면은 얼굴에서 광이 돌고 약간 수분을 머금은 그런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촉촉하달까? 광이 난달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피부에 약간 보약을 먹인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할 때 같이 곁들여서 이제 스킨보톡스 같은 것들을 맞고, 이런 리쥬란이나 그리고 엑소존 같은 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리쥬란은 진짜 제가 한번 마취 안 하고 맞아봤는데 너무 아프는 거예요. 거의 울면서 했거든요. 리쥬란은 꼭 마취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처럼 정말 잘 맞는 친구들도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하니까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고민은 약간 이제 뭐 색소도 좀 어느 정도 잡혔고 탄력도 어느 정도 이제 잡힌 것 같아서 모공이랑 여드름 흉터 이런 걸 좀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공 쪽에 그 포텐자 시술이랑 뭐 모공 주사 시술이 또 있더라고요. SNS에 엄청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상담을 한번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진짜 난제잖아요, 피부 시술 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좋다 하면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 흉터도 다시 좀 새살침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고 좋으면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받고 있는 관리 중에 비대칭 교정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하는 경락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경락은 아니고 이제 뼈를 이렇게 막 두상부터 이제 여기 이렇게 다 맞춰주시는 건데, 제가 목이 좀 약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좀 많이 잡혔어요. 진짜 옛날에 이렇게 돼 있어, 거의. 사진 보면은. 근데 이렇게 좀 잡히고 있는 느낌? 확실히 제 사진을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필러를 맞아가지고 한 달 동안 못 가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서 전후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진짜 조작이 아닌 이상 제가 첫날 그런 관리 들어가기 전에 사진이랑 중간에 지금 찍은 사진 보고 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목이 많이 돌아와 있어서.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라서 다 끝나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해요.
비대칭이 너무 고민이어가지고 뭐 이 정도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는 관리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